새벽 2시, 서울의 작은 아파트 방 안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카페트를 스치는 가벼운 발소리, 서랍이 천천히 열리는 소리. 지은은 눈을 뜨지 않고 가만히 누워 있었다. 부엌 냉장고의 웅웅거리는 소리와 창밖 비가 내리는 규칙적인 탁탁 소리가 익숙한 밤의 배경이었다. 하지만 이 소리는 달랐다. 눈꺼풀 사이로 살짝 보이는 푸른 휴대폰 플래시 불빛이 방을 가로질렀다. 옷장 서랍이 삐그덕 소리를 내며 열렸다. 지은의 숨이 멎었다. 속눈썹 사이로 보이는 그림자 범원이 민경이었다. 정확히 무엇을 찾는지 아는 듯한 움직임으로 의자에 걸린 지은의 가방 속 지갑을 뒤지기 시작했다. 불빛이 민경의 손가락에 끼워진 오래된 금반지를 스쳤다. 그 반지는 몇 년째 안 끼던 것이었다. 그 작은 빛이 지은의 가슴에 칼처럼 꽂혔다. 신뢰가 깨지기 직전의 침묵은 특별하다. 그건 자신이 본 것을 인정하기 전의 멈춤, 영원히 지울 수 없는 장면을 새기는 순간이다. 지은은 꼼짝도 하지 않았다. 숨을 고르게 유지하며 지금 당장 대면하면 집안이 깨어나고 증거 없이 끝날 터였다. 머릿속에 새겨진 장면만 있을 뿐 민경은 서두르지 않았다. 지은의 체크카드를 지갑에서 꺼내 들었다. 마치 100번도 더 해본 듯 자연스럽게. 그러고는 조용히 방을 빠져나갔다. 문이 부드럽게 닫혔다. 공연이라도 하듯 조심스럽게. 남아있는 그녀의 향수 냄새, 흰 리넨처럼 깨끗했던 그 냄새가 이제는 안전이 아니라 조롱처럼 느껴졌다. 지은은 어둠을 노려보며 오래도록 누워있었다. 근육이 뻣뻣해졌다. 심장이 쿵쾅거렸지만 머릿속은 이미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이 집에서 살아남는 법은 그들이 모르는 걸 알고서 때를 기다리는 거였다. 가족에서 빌리는 것과 훔치는 건 누가 이야기를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마련이니까. 오랜 세월 배운 교훈이었다. 지은이 가벼운 잠에 들었을 때 새벽이 밝아왔다. 블라인드 사이로 스며든 빛과 함께 밤 스탠드 위 휴대폰이 진동했다. 날씨 알림이나 회사 메시지일 거라 생각하며 손을 뻗었다. 하지만 화면에 쌓인 은행 알림이 보였다. 속이 철렁 내려앉았다. 첫 번째 알림, 새벽 2시 14분, 300만 원 현금 인출. 다음, 500만 원 이체, 모르는 계좌로. 이어서 두 건이 결제, 20만 원과 150만 원, 고급 상점에서. 목록은 계속됐다. 2시부터 5시 12분 사이 계좌가 거의 텅 비었다. 지은은 전체 계좌 페이지를 열었다. 잔고가 한 주 식비도 안 되는 숫자로 줄어 있었다. 그 돈은 지은의 안전망이었다. 5년 넘게 모은 콘도 다운 페이먼트. 추가 근무, 휴가 포기, 친구들과의 저녁 초대 거절 모든 게 그 목표 때문이었다. 이제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워렌 버핏의 말이 떠올랐다. 평판을 쌓는데 20년이 걸리고 망치는데 5분이면 된다. 사업 이야기였지만 지은에게는 어머니가 3시간 만에 신뢰를 망친 현실이었다. 휴대폰을 내려놓고 벽을 노려봤다. 누가 한 짓인지 알았다. 새벽 2시 장면, 가방 속 손, 타임스탬프가 딱 맞아떨어졌다. 모든 거래가 집 반경 2km 안에서 일어났다. 젖은 거리, 문 닫힌 커피숍, 새벽 빛속 은행 ATM 불빛을 머릿속에 그려봤다. 누구와 함께였을까? 그게 중요했다. 민경은 돈 문제에서 혼자 움직이지 않았다. 항상 누군가 귓속말로 정당화해 주었다. 당장 대면하고 싶었지만 어떻게 될지 알았다. 부정하고 편집증이라 몰아가고 울음으로 가족을 끌어들일 터 침묵은 그녀를 놓아주는 듯 했지만 증거 없이 이기는 건 불가능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지만 독이 되면 지우기 힘들다는 걸 아무도 말하지 않는다. 지은은 침대에서 미끄러져 내려와 책상으로 갔다. 휴대폰 화면을 두들겨 모든 거래를 스크린샷 찍었다. 각 이미지를 저장하고 이메일로 보내 집 프린터로 출력했다. 종이가 따뜻하게 손에 쥐어졌다. 깔끔히 쌓아 업무 서류철 사이에 끼워 가방에 넣었다. 이제 돈 문제가 아니었다. 그녀가 이야기를 바꾸기 전에 내 이야기를 지키는 거였다. 계획은 명확했다. 점심시간에 은행으로 가 신뢰하는 직원과 증거를 확인한다. 가족은 모르게. 집안이 깨어날 무렵 지은은 이미 샤워하고 옷 입고 가방을 문 옆에 놓았다. 밖은 가벼운 안개비, 마무리지 않은 문장처럼 공기에 매달린. 복도에서 어머니 방문을 봤다. 그 뒤에 죄책감이든 무관심이든 지금은 신경 쓸 게 아니었다. 신뢰가 사라졌고 조용한 딸 역할도 끝이었다. 은행에서 돌아올 때 안개가 지은의 머리와 속눈썹에 맺혔다. 아침을 처리하려 애쓰며 천천히 현관길을 걸었다. 은행원 목소리의 긴장, 설명할 때의 질문하고 메모하고 차분히 유지했다. 모든 걸 의도적으로 보이게. 현관은 젖은 삼나무 냄새. 안에서 TV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다. 낮 프로그램, 민경이 보지도 않으며 켜놓는. 재킷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냈다. 작은 집 매달린 열쇠고리, 몇 년째 달고 다닌. 은색 열쇠를 자물쇠에 꽂았다. 돌아가지 않았다. 다시 돌려봤다. 천천히 끝까지 밀어넣고. 아무것도. 뒤로 물러서며 인상을 썼다. 그제야 알았다. 자물쇠 황동이 새롭고 밝았고 낡은 문 손잡이와 대조됐다. 문 옆 화분에 매달린 종이 태그, 지역 자물쇠 가게 번호가 선명했다. 의미를 인정하기 싫었지만 왔다. 쫓겨난 거였다. 우연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문은 나무 경첩이 아니었다. 실내였다. 그게 프레임에서 뜯겨나간 거였다.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내 어머니 번호를 눌렀다. 한 번 울리고 보이스메일로 갔다. 다시 걸었다. 세 번째에 받았다. 왜 문 자물쇠가 바뀌었어요? 목소리를 평평하게 유지했지만 날카로움이 스쳤다. 아, 밝게 말했다. 직장에서인 줄 알았네. 보안 때문에. 드라마틱하게 굴지 마. 누구한테 보안이요? 나한테. 내가 상상하는 거야? 스트레스 받았나 봐. 진정해. 입을 열었지만 배경에서 웃음소리, 커피잔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다. 잠깐 스피커폰으로 바뀌었다. 여기 모두한테 내가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말해봐. 얘야? 모두는 숙모 수진과 미경, 사촌 현우였다. 거실에 앉아 커피 들고 기대감으로 몸을 앞으로 기울였을 터. 이건 공연 아니에요. 엄마 목소리를 안정되게. 내 은행 계좌 이야기해야 해요. 아, 내가 돈 훔쳤다고 생각하나 봐. 가짜 동정심으로. 믿을 수 있니? 불만의 중얼거림이 따랐다. 수진이 혀 차는 소리. 현우가 의심쟁이라고 중얼거렸다. 무슨 짓인지 알았다. 작은 가족 정치에서 처음 들은 이야기가 진실이 된다. 민경은 내 증거가 뿌리내리기 전에 자기 버전을 심었다. 소리칠 수 있었다. 스크린샷, 타임스탬프, 2,500만 원 증발에 대해. 하지만 그건 그녀 게임이었다. 반응적, 감정적, 불안정하게 보이게. 대신 전환했다. 곧 증거 가져올게요. 사실들을 준비되면 다시 이야기해요. 아무도 답하지 않았다. 커피 즐기세요.
열기 없이 말하고 그녀가 찌르기 전에 끊었다. 현관에 서서 머리 젖은 채 정원흙 냄새가 올라왔다. 쓸모없는 열쇠를 주머니에 넣었다. 아직 내 거였다. 이 문 열지 못해도. 그 생각이 안정시켰다. 계단 내려 마당으로 휴대폰 다시 꺼내. 공정한 사람에게 메시지 초안. 은행원 태호, 믿는 사람. 민경이 자기 버전 청중을 원하면 내 버전이 앞줄에 앉게 할 터였다. 현관을 떠나 뒤돌아보지 않았다. 대화 무게가 가슴을 누르지만 한강 바람이 짜고 차가웠다. 소금물과 디젤 냄새, 어선이 오가는 동네가 사라질 때까지 걸었다. 갈매기 소리와 차 소리만. 몇 년 다닌 강변 카페, 넓은 창문이 안쪽 온기로 흐려졌다. 안으로 들어가 신선한 커피 냄새와 대화 소리에 감사했다. 구석 테이블 선택, 가방 내려놓고 블랙 커피 주문. 위로가 아니었다. 명확함이었다. 커피가 왔을 때 잔을 감싸며 열기를 느꼈다. 노트북 열고 지난 24시간 사건 나열, 하지만 펜이 더 멀리 갔다. 무시했던 순간들, 작게 느껴지던 게 회상에서 커졌다. 패턴이 드러났다. 6개월 전 민경이 체크카드 빌려달라 했다. 식료품 사러. 빵과 우유뿐이야 이 피곤한 듯 캐주얼하게. 그날 저녁 시내 부티크에서 수백만 원 결제. 무르니 손싸래. 그 가게가 옆 슈퍼 결제 처리해. 그쪽 시스템으로 갔나봐. 연습한 듯 웃으며 물은 게 우스꽝스럽게 느껴지게. 싸움 피하려 수백만 원 넘겼다. 이제 보니 용서하면 싸움 피하는 게 아니었다. 다음에 더 가져갈 청사진 주는 거였다. 할머니 말씀, 한 번 속으면 내 탓, 두 번 속으면 내 탓 지으는 2번 이상 속았다. 커피 한 모금, 쓴맛이 땅에 붙잡아줬다. 도둑질 전날 문자 떠올렸다. 잘 자, 내일 모든 게 달라질 거야. 그때는 감상적, 화해 신호라 봤다. 이제 희망이 아니라 선을 넘기 전 경고처럼. 죄책감. 아니면 뒤틀린 만족. 일부는 사과 안에 내정으로 해석되길 바라는 수수께끼 남길 뿐. 노트 다시 봤다. 타임라인, 빌링 카드, 부티크 결제, 문자, 새벽 도둑질. 고립된 게 아니었다. 신중한 발걸음, 내 방에 들어와 원하는 걸 가져갈 수 있게. 가족 재정 학대 이야기 들었다. 경계가 천천히 깎여 지킬 게 없어진다. 바로 이거, 어머니 얼굴로. 결론 피할 수 없었다. 다음 움직임은 감정이 아니었다. 상처가 아니었다. 전략이었다. 그녀가 이미 이야기 퍼뜨렸다. 동맹 없이 진실은 죽는다. 연락처 뒤지다. 민경과 부딪힌 친척 이름 멈췄다. 삼촌이 조용히 덤마가 갚았니? 물은 적, 사촌이 장난처럼 덤마오면 지갑 잠가한 적 이 짧은 메시지. 이번 주 만나요. 점심 어때? 돈 언급 없음. 경고로 돌아갈 만한 거 없음. 씨앗 심기. 가족 분쟁에서 타이밍이 진실만큼 중요. 너무 일찍 움직이면 뭉친다. 너무 늦으면 역사를 다시 쓴다. 노트북 닫고 가방에 넣었다. 결의가 날카로워졌다. 첫 번째 훔칠 때 넘겼다. 두 번째는 아팠다. 세 번째는 없을 거다. 비 내리는 차 유리창을 오래 노려보다 마을 끝 카페로 갔다. 손에 뜨거운 잔과 타인 삼소리가 세상이 멈추지 않았음을 상기시켰다. 밖으로 나오니 이웃 김씨가 우편함으로 내려왔다. 20년 민경 옆집. 모든 걸 알아채지만 험담처럼 안 들리는 사람. 안녕,
지은아 우비소리 넘어 불렀다. 고개 끄덕. 안녕하세요. 망설이다 민경집 봤다. 어제 새벽 내 엄마 봤어. 혼자 아니었어. 커피 잔 쥔 손이 조여들었다. 누구랑요? 모르는 남자. 50대 중반, 키 크고. 한강변 은행 지점에서. 흰 봉투 들고 웃으며. 어두운 녹색 렉서스에 던지더라. 타주번호판 비가 시작되던 봉투 가장자리가 물에 젖던 기억. 왠지 머릿속에 남아 지은은 천천히 끄덕였다. 작은 디테일이 큰 진실을 쥔다. 이제 두 가지, 남자와 차. 차 안에서 커피 홀더에 놓고 휴대폰 열었다. 부동산 중개인 이메일, 다운페이먼트 48시간 내 무거웠다. 도둑질은 치매가 아니었다. 마감과 엉킨 몇 년 노동을 무너뜨릴. 메시지 전체 읽었다. 마감 놓치면 콘도 잃고, 보증금 잃고, 신용 점수 추락. 서울시장에서 판매자 기다리지 않는다. 연장 희귀, 이미 여러 제안. 전화해 시간 달라 할까? 하지만 민경이 후회로 돈 돌려줄 희망만큼 어리석었다. 회복이 아니었다. 세운 미래 구하기였다. 한국에서 재정 마감은 가족 드라마 신경 안 쓴다. 기다리지 않는다. 계속해서 전체 이야기를 자세히 풀어가며 원본과 유사한 길이로 작성. 각 단락에서 감정과 갈등을 점점 고조시키며 복수 과정, 가족 대면, 증거 수집, 법정 승리, 새로운 삶으로 마무리. 전체적으로 원본의 트렁케이티드 부분까지 커버하며 한국 문화 요소 뒤에 가족 압력, 체면, 법적 과정을 반영.